안녕하세요. 진경재입니다. 혹시 최근에 LG 주식을 던지셨나요? 아니면 애초에 관심조차 없으셨나요? 솔직히 저도 이해합니다. 엔비디아가 분기마다 깜짝 실적을 쏟아내고 SK하이닉스의 HBM이 날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판의 LG전자라니 냉장고 만드는 회사 아닌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30일 LG전자 실적 공시가 나온 직후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G전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1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선언했습니다. 배당 총액도 전년 대비 35% 이상 확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뒤인 2월 12일 보유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겠다는 감자 결정까지 공시했습니다. 70년 넘게 인하를 외치며 주주보다 사람을 앞세우던 LG가 갑자기 자본시장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이 변화의 실체를 숫자 중심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LG는 여러분이 알던 그 LG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변신의 규모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본격적인 숫자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소니를 기억하시나요? 한때 전 세계 가전시장을 호령했지만 삼성과 LG의 TV 시장을 뺏기고 주가가 10년 넘게 바닥을 기었습니다. 당시 소니를 사라고 하면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소니는 가전의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겼습니다. TV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이미지 센서와 게임, 음악, 영화 쪽으로 사업 구조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니의 시가총액은 2012년 약 10조 엔에서 2024년 말 약 21조 엔까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25년 만에 주가 최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지금 LG가 걷는 길이 이 소니의 부활 공식과 구조적으로 매우 닮아 있습니다. LG전자의 2025년 연간 매출은 8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2년 연속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2조 4,7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5%나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최대인데 이익은 줄었다는 건 전통적인 하드웨어 판매 모델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미입니다. LG전자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B, 플랫폼, 구독이라는 새 축으로 수익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소니가 제조회사에서 콘텐츠 회사로 변신했듯이 LG는 가전 제조 회사에서 솔루션과 플랫폼을 파는 회사로 탈바꿈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LG의 전통 가전 사업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많은 분들이 중국의 TCL, 하이센스에 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TV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2025년 연간 데이터 기준으로 글로벌 TV 출하량 점유율에서 LG전자는 9%로 4위입니다. 삼성이 약 18%로 1위를 지키고 있지만 TCL이 14.3%, 하이센스가 12.4%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중국 3사인 TCL, 하이센스, 샤오미의 합산 점유율이 31.8%로 삼성과 LG 합산 28.5%를 넘어선 것은 사실입니다. TV만 놓고 보면 중국의 추격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가전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트랙라인에 따르면 LG전자는 2025년 미국 주요 가전 6개 품목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22%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에 이어 지난해에는 냉장고에서도 매출 기준 24.3%로 처음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가전시장의 터줏대감 월프를 한국 기업이 2년 연속 제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한국 투자자들은 이 사실에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단순히 냉장고를 많이 팔았다는 게 아닙니다. LG전자의 가전 구독 사업 누적 매출이 2025년에 약 2조 5천억 원에 도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30% 성장입니다. 한 번 팔면 10년 동안
수익이 끊기던 제조 모델에서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독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부 OS 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LG전자의 자체 TV 운영체제인 외부 OS는 이제 LG 브랜드가 아닌 외부 TV에도 탑재되고 있고 외부 OS 탑재 외부 브랜드 TV가 1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외부 OS 플랫폼 매출은 2024년에 이미 1조 원을 넘겼고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광고와 콘텐츠로 지속적인 수익을 뽑아내는 구조입니다. 넷플릭스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업 모델입니다. 정리하면 LG의 가전사업은 TV 출하량 같은 단순 볼륨 경쟁에서 한 발 빠져나와 프리미엄 포지셔닝과 구독, 플랫폼이라는 고수익 모델로 축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집 안에서 도로 위로 옮기겠습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 즉 VS 사업 본부 이야기입니다. 수주 잔고 100조 원. 이 숫자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주는 계약일 뿐이고 중요한 건 그 계약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바뀌느냐입니다. 2025년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VS 사업본부는 매출 11조 1357억 원, 영업이익 55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업본부 사상 최대치입니다. 특히 영업이익 5590억 원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약 5%에 달합니다. 전장 부품 사업에서 5%대 영업이익률은 글로벌 기준으로도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전장 부품의 글로벌 강자인 독일 콘티넨탈의 영업이익률이 34%대를 오가는 것과 비교하면 그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더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 사업본부와 냉난방공조를 담당하는 ES 사업본부의 합산 영업이익이 2025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빌비 사업이 마침내 LG전자의 이익 구조에서 핵심적인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성과급 데이터도 흥미롭습니다. LG전자는 2025년 실적을 기반으로 VS 사업본부 구성원들에게 기본급의 539%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전사 최고 수준입니다. 회사가 전장 사업의 성과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내부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수주에서 실제 매출로 전환되기까지 통상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100조 원이라는 수주 잔고의 상당 부분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체결된 계약들입니다. 이 계약들의 매출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바로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입니다. 2025년에 매출 11조를 찍은 VS 사업본부가 향후 3년간 15조, 20조를 향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증권사들의 전망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신증권은 2026년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13만원으로 제시했고 일부 증권사는 16만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13개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12만 3천원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LG전자 주가가 9만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컨센서스와 현재 주가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다만 리스크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수주 잔고 100조 원이라는 숫자 안에는 완성차 업체의 모델 단종, 일정 지연, 계약 조건 변경 같은 변수가 상존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방 수요에 민감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 수주의 일부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00조가 그대로 100조의 매출이 된다고 보는 건 순진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절반만 실현되더라도 현재의 시장 평가와는 큰 간극이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시선을 경영 철학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LG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LG그룹에는 오래된 가풍이 있습니다. 인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합을 최우선에 놓는 경영 철학입니다. 이것이 LG를 착한 기업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돈 안 되는 사업을 쉽게 접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접으면 사람이 나가야 하고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인화의 전통에 어긋나니까요. 구광모 회장은 2018년 취임 이후 이 공식을 바꿨습니다. 2021년 LG전자는 26년간 이어온 스마트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누적 적자가 5조 원에 달했지만 이전 경영진 시절에는 접지 못했습니다. 구광모 체제에서 단칼에 정리됐습니다. 2022년에는 12년간 운영한 태양광 패널 사업도 철수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의 수익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의 결단이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구광모의 LG는 사람이 아니라 자본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의 인력과 자본을 묶어두느니 과감하게 잘라내고 그 자원을 수익이 나는 곳으로 재배치합니다. 이건 한국의 재벌 그룹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보통 재벌 총수가 기존 사업을 접으면 실패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하지만 구광모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과 태양광에서 빠져나온 자원이 전장, ESS, AI로 흘러들어갔고 바로 그 분야들이 지금 LG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구광모의 이 경영 스타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본 배분자입니다. 어디에 돈을 넣고 어디서 돈을 빼는지. LG라는 거대 그룹의 현금 흐름을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재배치하는 것. 이것이 구광모 체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뜨거운 영역으로 가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ESS 사업입니다. 먼저 거시적 맥락을 보겠습니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2배로 늘었고 2028년까지 3배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소모하는 전력은 100메가와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약 10만 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에 맞먹습니다. 문제는 전력망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발전소를 새로 짓고 송전선을 까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기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SN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185기가와트시에서 2035년 약 1232기가와트시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배터리 기반 ESS 시장이 2025년 326억 달러에서 2032년 1141억 달러로 연평균 19.6%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2025년 LG에너지솔루션의 연간 매출은 23조 6,718억 원, 영업이익은 1조 3,461억 원이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6%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133.9%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이익이 2배 넘게 늘어난 이유는 마진이 낮은 중국향 전기차 배터리 비중을 줄이고 마진이 높은 ESS와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ESS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2026년에는 ESS 매출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ESS 사업부 매출이 약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3조 원대이던 것이 단 1년 만에 10조로 뛰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수주도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4일 LG에너지솔루션은 한화큐셀 미국 법인과 총 5기가와트시 규모 약 1조 원대의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 납품 예정이며 이는 기존의 한화큐셀과 체결한 4.8기가와트시 약 1조 4천억 원 규모 계약에 이은 추가 수주입니다. 한 고객사에서만 누적 2조 원 이상의 ESS 계약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올해 글로벌 ESS 신규 수주 목표도 지난해 사상 최대치였던 90기가와트시 이상을 다시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시장이 핵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글로벌 ESS 생산의 약 80%를 북미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시간 홀랜드 단독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애리조나 퀸크릭에는 53기가와트시 규모의 대형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 중 17기가와트시가 ESS용 LFP 전용 라인입니다. 북미에 단독 3곳, 합작 5곳, 총 8개 생산 거점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이고, 전기차용으로 지어놓은 라인까지 ESS 수요 흡수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왜 미국이 중요하냐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 장벽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배터리 관세는 이미 높은 수준이고, 정책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방향이 확고합니다. 글로벌 ESS 시장에서 중국 CATL이 압도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북미 시장만큼은 중국 기업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미국 현지의 대규모 생산 기지를 갖춘 비중국계 배터리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 LG의 결정적 경쟁 우위입니다. 이건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수조 원을 미리 투자한 결과입니다. 다만 명확히 짚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LFP 배터리 기술에서 중국 기업들이 가진 원가, 경쟁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관세가 LG를 보호해주는 동안 원가,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정권 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정치적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AI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LG의 AI는 챗GPT나 제미나이와 경쟁하는 그런 AI가 아닙니다.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엑사원은 소비자용이 아닌 산업용 AI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1월에 공개된 K-엑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13개 벤치마크 중 10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360억 개 파라미터를 갖춘 대규모 모델로 개발 착수 5개월 만에 완성됐습니다. 벤치마크 평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 모든 부문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엑사원의 진짜 가치는 벤치마크 점수가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돈을 버는 능력에 있습니다. 엑사원 디스커버리라는 파생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논문, 특허, 분자, 구조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소재와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냅니다. LG는 엑사원 디스커버리를 활용해 4천만 건 이상의 물질을 대상으로 물성 예측, 구조 설계, 실험실 합성까지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2개월이 걸리던 신물질 검증 기간을 하루로 단축했다고 LG AI 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도 2026년 2월에 완료됐습니다. LG생활건강은 이미 엑사원 디스커버리로 개발한 신물질 기반 화장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향후 배터리 소재, 반도체 소재, 신약 개발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 하면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을 떠올리지만 진짜 돈이 되는 AI는 제조업과 소재 산업에서 공정을 최적화하고 신소재를 발굴하는 산업용 AI입니다. 이 분야에서 LG가 조용하지만 꽤 앞서 있다는 사실은 주가에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던질 질문 하나를 짚겠습니다. LG전자 4분기에 적자 났잖아. 그거 괜찮은 거야? 맞습니다. LG전자는 2025년 4분기에 영업손실 1094억 원을 기록하며 2016년 이후 9년 만에 분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적자의 내용을 뜯어봐야 합니다. 4분기에 발생한 대규모 희망퇴직 비용과 관세 관련 비용이 일회성으로 반영됐습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가 연간 7,5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도 전체 이익을 크게 깎아먹었습니다. 반면 VS 사업본부의 전장 사업은 4분기에도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했습니다. 증권사 SK증권은 VS 사업본부에 대해 전장은 견조한 수익성으로 홀로 서프라이즈라고 평했습니다. 4분기 적자는 체질 전환의 비용입니다. 인력 구조 조정 비용, 비핵심 사업의 손실 처리, 이런 것들은 한번 치르고 나면 이후에 이익 구조가 좋아집니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미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대신증권은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을 1조 6,100억 원으로
추정하며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숫자를 정리하겠습니다. LG전자의 PBR은 2025년 기준 0.77배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낮을 때는 0.58배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회사의 장부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낮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기 삼성전자의 PBR이 1.1배 수준이었고 글로벌 가전 기업 평균이 1.5배 이상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명백한 저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저평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본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구조적 문제를 짚겠습니다. LG그룹의 지주사인 이죽 LG의 PBR은 0.49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지주사 할인이라는 한국 시장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을 통해 가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이 그 가치를 크게 할인해서 평가하는 현상입니다. LG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 지배구조 할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가의 구조적 저평가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건 LG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재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창사 최초로 주주가치 제고 목적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고 배당 성향을 25% 이상으로 올리고 보유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한 것은 과거의 LG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주주 LG 차원에서도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2026년까지 전량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은 78배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핵심 숫자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LG전자 연간 매출 89조 2천억, 역대 최대. 전장 vs 사업본부 매출 11조 1천억, 영업이익 5,590억, 둘 다 역대 최대. 전장 수주 잔고 100조 원. 가전 구독 누적 매출 2조 5천억, 전년 대비 30% 성장. 외부 OS 플랫폼 매출 1조 이상, 두 자릿수 이익률. 미국 가전시장 점유율 22%, 2년 연속 1위.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 1조 3,461억, 전년 대비 134% 증가. ESS 매출 올해 10조 원 목표, 전년 대비 3배. 북미 생산 거점 8곳 운영 또는 건설 중. K-엑사원 국가 벤치마크 1위, 엑사원 디스커버리 신물질 검증 22개월에서 하루로 단축. 자사주 1천억 매입 및 전량 소각, 배당 35% 확대. 증권사 13곳 평균 목표주가 12만 3천원, 최고 16만원. 이 모든 숫자가 지금의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 이것이 각자 판단하셔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팩트와 숫자를 통해 하나의 시각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장이 무관심할 때 그 무관심의 이면에 어떤 숫자들이 쌓이고 있는지를. 과거의 LG를 잊으십시오. 지금의 LG는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도로 위에 인포테인먼트를 장악하고 AI 전력을 저장하며 분자 구조를 설계하고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구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 변신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은 시장이 정합니다. 하지만 변신 자체는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JIN 경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